네, 그럼 이제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새학기 준비 영상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는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잖아요. 여기서 바뀐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초등과 중등의 영역을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제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은 완전 다르다. 대체 이 어려운 것을 배우는지 몰랐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역과 중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영역 체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초등의 영역과 중등의 영역을 통합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초등에는 크게 수학,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수화, 연산과 자료의 가능성은 그대로 영역 넘어갔고요. 도형과 측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보통 도형을 나오면 그 도형의 개념과 정의를, 즉 이름을 배우고 나서 보통 둘레나 넓이나 부피까지 구하잖아요. 그래서 도형과 측정이라고 했고, 규칙성은 학생들이 스티커 붙이면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만 배웠는데 중학교 올라가다 보면 꼭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변화하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화와 관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즉 영역을 5가지에서 4가지로 통합을 시켰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더라도 이 영역에서 이렇게 심화된 것이구나, 결국 내가 배우는 것은 동일하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분하기 쉽게 하고자 빨간 색깔은 삭제되거나 또 변경된 것, 초록색은 살짝 추가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1학년, 2학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친구들이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교육과정과 발달 단계를 일치시켰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어와 수학을 연계해서 쓰는 활동을 최대한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 기간을 3주에서 4주 기간 가지고 국어부터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글자 쓰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수학 1단원에서는 1부터 9까지를 1, 2, 3, 4, 하나, 둘, 셋, 넷 쓰는 활동까지 배우거든요. 국어 시간에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수학을 쓰라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쓰기 활동을 최대한 지향해서 더 이상 7, 8을 쓰지 않고 우선은 수를 따라 읽고 그 정도로만 만족한다고 합니다. 올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과 육각형을 배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인지구조 발달 단계에서 이 오각형과 육각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24년도에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각형을 배우게 되고 구분이 가능해지면 이때 자연스럽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3, 4학년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 4학년은 내후년, 5, 6학년들은 그 1년 뒤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바로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었는지를 부모님께서 알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서 막힘이 없이 훨씬 더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도 활동입니다. 현재 3, 4학년 친구들은 다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각도기와 함께 몇 도를 그려보면 자를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도를 그렸습니다. 이 부분 어렵다고 해서 우선 삭제를 시켰습니다. 배우는 친구들은 나는 이 어려운 내용을 해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직 2학년 친구들은 나는 이제 안 배우게 되는구나,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내가 직접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맞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평면 도형 이동을 삭제시켰습니다. 4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평면 도형을 뒤집고 밀고 돌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도형들은 학생들이 잘 돌리고 실제로도 조작 활동을 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도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영어 알파벳 E자 만들어서 이것을 180도 돌린다면, 또는 더 어려운 도형을 가지고 와서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도대체 저건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지금은 공감 감각을 처음으로 익히는 단계인데 이것들을 복잡하게 해서 아이들을 혼란에 빠지거나 흥미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당연히 삭제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다만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좋습니다.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어려웠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그렇다면 좀 2학년 때 그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알려주면 좋겠다. 더욱더 쉽게 접근하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떻게 3, 4학년 이걸 가르쳐가 아니라 학습 연계를 위해서 쉽게 등장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줘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첫 번째, 점의 이동입니다. 아까 삭제되었던 평면 도형의 밀개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을 90도 돌려보시오 하면 각각을 한꺼번에 돌렸었는데요. 그 전에 점,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여기 점이 있으면 점을 오른쪽으로 5cm 이동시켜 보시오 라고 해서 정말 부담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점의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점 2개, 점 3개를 이동시킨 다음에 연결시키면 결국 이것이 평면 도형의 이동이 되기 때문에 더 간단한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등호와 동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3, 4학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학년, 특히 중학교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동치 관계인데요. 원래는 중학교 때 집합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등호는 는이잖아요. 동치 관계는 이 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항이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라고 식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둘레나 넓이를 구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네모 더하기 5는 8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8 빼기 5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정확하게 별도의 차시로 가르쳐주는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더하기 5, 즉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결국에는 동치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이 복잡해지고 계산해야 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아예 그 이전부터 3, 4학년 때 쉬운 단계부터 적용을 시켜서 고학년의 내용, 앞으로 중학교의 집합 내용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를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동치관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3, 4학년에서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학년, 6학년입니다. 분수의 성질 중에서 일부만 삭제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약간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삭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래프 나타내기 전형적으로 이런 거 기억하시죠? 뒤에 있는 붙임딱지 꺼내서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6학년 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3학년으로 내려가지고 3학년 학생들한테 그림 그래프 나타내는 방법 처음으로 배우게 합니다. 스티커 떼어서 붙이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추가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주율이 고정됩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들 2학기 때 이것을 배웠는데요. 현재는 3, 3.1, 3.14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서 학생들이 문항에 맞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친구들이 도대체 원주율이 뭐야? 라고 해서 혼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앞으로 3.14로만 모든 문제를 풀고 고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계산기인데요. 해가 갈수록 계산기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산, 높은 자리에서의 계산할 때나 큰 숫자의 나눗셈일 때 많이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계산과 연산이 가능한 친구들에 한해서 계산기를 이용하긴 합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 사용해도 되는구나. 앞으로 연산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기 써야지가 아니라 정말 큰 숫자, 우리 아이가 계산을 잘 하는데 이렇게 큰 숫자를 손으로 계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만 계산기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였죠. 속력 구하기, 밀도 구하기, 특히 농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소금물의 농도 뭐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올해까지는 아이들이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배웠다가 너무 어렵고 이거 소금물 실제 쓰지도 않는데 소금물과 설탕물 얼만큼 섞었는지 이런 거 해서 뭐 하느냐 라고 해서 빠졌다가 또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바로 나온다 라고 해서 다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간단하게나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이 구할 수 있게 실생활과 관련해서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 예상하기인데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실생활과 즉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라든지 동전 던지기, 그 다음 주사위를 달렸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나올 것이냐, 확률과 연계해서 배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변형이 있다는 것은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2번, 4번은 학생들이 기존에 배우던 내용 중에서 조금만 변경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학기 준비 관련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수학에서 사라지는 것들과 추가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하는 해를 적어 놓을 텐데 여기에 해당한다면 더욱더 유심히 보셔야 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적용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구나. 다음 영상부터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파악하시고 아니면 아이와 함께 시청하시면서 내년도에 배울 것들과 어려워하는 것들 미리 한번 예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